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정이 바뀌면 안 된다고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조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에 대해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렸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성접대 혐의로 2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상습 원정 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한독 보도합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 등 시위 주도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 보호를 이유로 내일 열기로 했던 도심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인천이 매립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받은 2천억 원의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셜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우편 배송 상품들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송이 한 달 넘게 늦어지기도 하고 배송이 안 됐는데 판매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40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소식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 채택을 위해 막판 협상을 하자며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지역 일정으로 불참한 여상규 위원장을 대신해 같은 당의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개의를 선언하더니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확히 42초 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한국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 처음부터 가족을 증인 삼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등 가족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나와야 될 가족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많은 고민 끝에 다른 제외를 했죠. 나머지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가 없죠.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음 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조국 청문회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조국 청문회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여야는 서로 내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족을 볼모로 하는 패륜적인 태도를 그만두라고, 한국당은 증인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이콧이 한국당의 본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패륜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의 본심을 너무 일찍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버렸습니다. 속을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25명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막고 있다며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야당은 결코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야당 탓을 중단하고 주말이라도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럼 대체 조국 청문회는 제 날짜에 열리는 걸까요? 안 열리는 걸까요? 적어도 청와대는 청문 일정을 바꿔서 안 된다고 엇박았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톤은 강경하고 단호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더 늦춰져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 1차 마감 시한인 내달 2일이 지나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9월 3일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건데 추석 연휴 전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현재 증인에게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법 조문을 놓고 일정을 줄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출석 요구서 때문에라도 날짜를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당일 임의 출석도 가능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은 국민청문회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주말에 더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번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이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인물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 절차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검찰이 소환을 조율 중인 인물들을 보면 그 수사의 방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네, 검찰 수사는 일단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 것으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이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자금을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업체 대표에게도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후 참고인 소환이라는 이른바 수사의 정석을 밟고 있는데요. 다만 소환 시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소환 통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소환 일정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요.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 후보자가 아닌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모 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선임된 변호인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손발을 맞춘 이인걸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었지만 작년 12월 김태호 전 특감반환의 폭로로 논란이 커지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정 씨 변호인 자격으로 수사 주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화환을 보낸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현재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자리에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 기밀 유출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검찰을 겁박하는 거라고,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나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면서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검찰에 대한 공세를 더해가고 있는 여당도 수사기밀 유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이 그냥 상례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악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수 야권은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 정의와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강도로 대응하면서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두 번째 촛불을 들었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고려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40분이 지연된 오후 6시 40분에 시작된 고대 집회엔 재학생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려대에선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첫 번째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집회가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의 집회였다면 오늘은 총학생회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학생들은 성명문 발표와 캠퍼스 내 행진 등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진영 논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대 총학생회 측은 집회 시작 전부터 학생증이나 졸업 증명서 등을 통해 외부인의 참석을 배제했습니다. 한편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가짜뉴스 언론개혁 조국 수호 촛불문화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로 알려진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사법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걸 두고 이번에는 또 다른 동기인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가 원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원 지사에게 불만이 있어도 친구라서 참았다면서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으로 조국 후보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1980년대 학생운동에 동참했던 이 교수는 386 세대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힙니다. 이 교수는 친구란 이름으로 조 후보자를 비판한 원지사야말로 운동권 세대로서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기사의 편승에 친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 교수의 이런 발언은 앞서 원지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제가 친구로서 우리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합니다. 우리 동시대의 386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친구를 자처하는 조 후보자 지인들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장마다 빠짐없이 조국 후보자가 거론돼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자녀 입시 문제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을 출간하고 이후 연세대에 수시 전형으로 진학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자녀가 입시에 제출했던 그 책이 엄마 스펙인지 자녀 스펙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엄마 스펙 아니었냐. 이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거론됐고 여당은 가족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게 조국 캐슬이 될지 이정욱 캐슬이 될지 상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사청문회입니까? 왜 가족을 건드립니까?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조 후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조국 후보자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보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최조차 불투명하지만 청문회장은 벌써 조국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일본이 어제 반도체 불량을 막는 핵심 소재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2달 만입니다.
그동안 수출을 못한 일본 불화수소 업체들도 한 달에 30억 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SK그룹의 반도체 소재 계열사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99.999%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시제품 테스트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으로 샘플이 나올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반도체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세정 과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2달 만에 허가한 점도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체 수입처 발굴과 함께 국산화에 속도를 내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표적인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출이 한 달 정체되면 매출이 34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비해 일본이 수출 금지가 아니라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으로서도 한국이 이제 제소할 가능성도 있고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제 허가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도 일본 입장으로서는 현재 부담이 될 걸로. 불화수소는 불필요한 회로를 깎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수입을 허가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한국에서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졌다. 붕괴 직전이다. 일본 언론에서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도를 넘은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건데 아무도 바로잡지 않아 결국 일본 양심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 보수 월간지인 후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한국 현역 장군 100%가 지소미아 파기로 실망했다며 정의감이 강한 일부 군인들은 북한에 먹힐 바에 쿠데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합니다. 한국군에서 소령까지 했던 고영철 다크쇼크 대학의 연구원이 전한 소식인데 알고 보니 고 씨는 일본의 2급 군사 기밀을 넘겨 10년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붕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듣는 귀를 갖고 있지 않다 등 도를 넘은 보도들이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본의 양심사회가 나섰습니다. 内容が伝わった前年の1964年には韓国で猛反対が起きて今の香港よりもある意味ひどい状態だったわけです。反対運動で。 일본의 시민단체가 7월 이후에 나온 일본 신문과 방송의 혐한 보도를 모두 모아 팩트체크를 한 뒤 이를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こういう直版破ちゃんという言葉を使ったでこれを日本その方々は本当にこの4文字を熟慮していただいたのか 일본 언론들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표현을 도둑 주제에 뻔뻔하다고 과격하게 해석하면서 한일 갈등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광장관이 만나 관광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소문으로만 끝나게 되겠죠. 조희로 기자입니다. 한중일 3국의 관광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끝났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나서 양국 관광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생산적인 회의를 기대한다면서도 양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비자 제한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 결과 양측은 산적한 여러 과제에도 관광교류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관광 분야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회담장 밖에서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이란의원연맹 전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방한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적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른 일본 고위 인사들의 방안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서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건율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루 늦게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가 아닌 오늘 구치소를 찾아 접견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저녁 7시 뉴스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TV로 판결 내용을 직접 보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TV를 잘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도관이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도관들의 귀띔이 없었던 것 같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오늘 접견에서 파기환송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내용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전인 그제 병원에서 허리와 어깨를 진료하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잠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집에서 찾은 머리카락 8가닥을 놓고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재판 때 시민에게 머리채가 붙잡혔던 고유정은 두 번째 재판에선 신병 경호를 요청했습니다. 김명 기자입니다. 고유정에게 목숨을 잃은 전 남편의 장례가 제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는 시신 없이 진행됐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유품에서 나온 머리카락으로 시신을 대신했습니다. 유족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며 고인의 모자에서 나온 머리카락 8가닥으로 시신을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으며 유족 측의 요구대로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장원석 제주 동부서장도 장례식장을 찾아 기한 없는 시신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고유정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첫 재판 때 시민에게 머리채가 잡히기도 했던 고유정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8살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선수 성폭행이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때부터 길들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어린 심 선수를 폭력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나 추행했다고 적혔습니다. 심 선수가 성폭행을 거부하면 대표팀 선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하관계가 확실한 상고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폭행이기 때문에 조 전 코치 측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단둘이 라크룸에 머물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성접대 혐의로 2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상습 원정 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꼬박 23시간에 이르는 경찰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상습 도박 혐의, 환책 혐의 둘 다 부인하셨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성추기 다 답변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원정 도박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건 맞다면서도 의혹만큼 판돈도 크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썼거나 YG 미국 법인 돈을 끌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카지노 출입 기록 등을 이미 확보한 만큼 단순 도박은 인정하되 처벌이 더 무거운 상습 도박과 환치기, 횡령 혐의는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는 양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하는 데 부담을 느껴 한 번에 23시간을 이어서 하게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대표를 연달아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손도끼로 부수고 차량 주인까지 위협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반 지하에 사는 남성이었는데 집 앞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그랬다고 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갓길에 서더니 경찰관들이 골목으로 신속히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데리고 나와 함께 차를 탑니다. 반지하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세워진 차량을 손도끼로 부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놀란 차량 주인 커플이 서둘러 옆 건물에서 나오자 남성은 이들에게도 손도끼를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출근하는 거예요. 나왔더니 찍어 이러면서 도끼 휘두르면서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부산에선 주택가에서 만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로 경찰이 출동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남성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빌라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하듯 흉기를 들어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앞 도로에 에어매트를 깝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경찰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밖으로 끌려 나온 남성은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됩니다. 남성은 지난 23일에도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다 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나와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달만 3번째입니다. 음식도 안 먹고 물 먹듯이 술을 먹고 그래가 꼴 중독성도 있고 오늘 내가 응급 위반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은 매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피했죠. 차도 다 주차 안 시키고 우리는 다 피했죠. 여기는 막 집어 던지 소리 지르고. 경찰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손괴하진 않아 남성을 형사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소송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커녕 국외에서의 맞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4월에 LG가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SK도 맞소송을 건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LG에서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그 생산 방식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를 했고 그 침해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소송과 맞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사 간 특허수만 보더라도 1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허권에 대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까지도. 올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는 64조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과 함께 5년 후 200조 원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소송전으로 중국과 일본 등 경쟁사가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익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학 장학금 총액이 4조 7,478억 원으로 전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장학금이 늘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준 데다 또 우리가 목도하듯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가기도 하니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죠. 지난 1년 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이 46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4%나 늘었거든요. 빚을 아는 채 사회 출발선에 서게 될 학생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라고 준 돈을 환경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업에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분명히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까만 쇳가루가 나왔던 인천 사월마을입니다. 3년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자석을 훔치자 여전히 쇳가루가 묻어납니다. 가까운 수도권 매립지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인천시가 약속한 대책은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시정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을에 지내가 한 게 뭐 있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를 해결하라고 특별회계 예산 2,400억 원을 만들었는데 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00억 원은 서울 경기로부터 반입료 이외에 별도로 받은 돈입니다. 사용처는 87억 원이 들어간 도서관부터 70억 원이 투입된 주민센터, 마을회관 신축 등입니다. 4년간 169개 사업 중 73개 사업이 매립지 환경 피해와 무관한 곳에 쌈짓돈처럼 쓰인 셈입니다. 남발해서 주변 환경 피해를 조가 1순위로 해서 해야 돼야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 피해를 해소할 돈이 엉뚱한 데 허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주문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품을 못 받았다. 그런데 주문한 홈페이지에선 배송 완료가 돼 있다.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이른바 소셜 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건 또 판매 페이지에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다 주문자 책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형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우편 배송을 신청했던 20대 정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안 와가지고 보니까 배송 완료라고 떠 있더라고요.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는 정 씨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분실 파손 등은 본인들이 절대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하고. 상품 판매업체의 공지를 보니 우편 배송 시 발생되는 문제는 전부 주문자 책임. 해당 업체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늦어지는 배송 일자와 배송 완료 공지에 황당해하는 소비자가 가득하지만 판매자의 답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올라온 답변에도 이미 정상 출고된 물건이니 기다려달라, 취소가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택배와 달리 우편 배송은 배송 과정이 전산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은 발송이 제대로 됐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우편 발송은 추적이 안 되잖아요.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 CS 쪽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환불 처리하는 걸로 정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를 대신해 소셜커머스 측이 뒤늦게나마 환불을 해주고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불쾌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송 추적이 안 되는 일반 우편물이라 할지라도
이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인도받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소셜 커머스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법원이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죠. 이들 학교는 당분간, 아니 문제가 일단락되려면 적어도 3, 4년은 걸릴 테니 그 기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법원이 경희고와 배재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내년 신입생 선발 또한 자사고 학생으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학생들로서는 가처분 결정으로 잠시 지위를 유지한 자사고에 지원해야 할지 말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8개 자사고가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된 것일 뿐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낸 효력정지 처분도 법원이 받아들여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이 일단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할지 다투는 본안 소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자사고와 교육청 측이 항소를 거듭하면 3, 4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양계 농가는 재고가 쌓여 걱정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갓 나온 달걀을 선호하니까요. 냉장 유통을 의무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달걀 껍데기에 숫자와 알파벳이 찍혀 있습니다. 산란일자와 생산지를 표시한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산란 날짜가 안 찍혀 나오는 것보다 찍혀 나오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고 아기 먹이기에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양계 농가의 근심은 커졌습니다. 한 양계 농가에는 출하를 못한 달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40일이지만 산란일자가 며칠만 지나도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농장에서는 계란 생산은 계속 나오고 있고 계란이 이제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이. 이런 문제는 냉장 유통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냉장 유통으로 신선도에 믿음이 생기면 갓 나온 달걀을 선호하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온도가 얼마나 지켜졌느냐가 신선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데 단순히 산란일자만 찍었다고 해서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정착을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북한이 올해 2번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추가적인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안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였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북한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게 하면서 국가 수반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면서 충성을 유도하겠다. 또 국무위원장이 외국 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신경 썼습니다. 이를 두고 북미 실무 협상에 앞서 대외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소폭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17개국 청소년들이 비무장지대를 달리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한 선수들은 인제, 화천을 거쳐 닷새 동안 500여 킬로미터를 달리게 됩니다. 민지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입니다. 국제 자전거 대회인 투르드 DMG에 참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홍콩, 핀란드 등 17개 나라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Really proud to be in this historic area and race here.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평화의 메시지를 싣고 출발한 선수들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510km의 대장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3, 2, 1, 스타트! 힘찬 질주를 시작한 선수들은 인제, 화천을 거쳐 강화도에 이르는 코스를 총 5일에 걸쳐 달리게 됩니다. 코스의 백미는 일반인들에겐 공개되지 않는 비무장지대 구간입니다.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DMZ를 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적인 기회인 것 같습니다. DMZ는 하나의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아니고 화해와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제23회 매경 솔라고베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배용준 선수와 영동산업과학고 김서윤 양이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충남 태안 솔라고 CC에서 열린 대회에서 배용준 선수는 4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64타로 역대 최다 언더파 기록을 세웠고 김서윤 선수는 18언더파 270타를 쳤습니다. 주말인 내일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20도를 밑돌면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름 동안보다 요 며칠 새 내린 비의 양이 더 많은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른바 가을 장마라고도 하는데요. 주말 하루 반짝 맑은 하늘을 뒤로하고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월요일과 화요일 충청 지역으로 확대된 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을 장마전선이라고도 불리는 정체전선 때문인데요. 현재는 제주 남쪽 해상에 물러나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20도 아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일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비가 긴 시간 동안 내릴 전망입니다. 9월에 접어든다 할지라도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주말 동안에는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행사에 참석해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자국 업체 행사에 참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원래 이날은 해리스 대사가 한미 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날이라는 겁니다. 그걸 취소하고 여기에 간 겁니다. 우리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기분 나빴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미 동맹이 햄버거에 밀렸다 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겠지만 안보 동맹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